섬진강의 가을 안개가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조용했던 숲을 보물찾기 하듯 사부작 깨우는 사람들. 야, 진짜 올라오네. 이들이 찾는 건 바로 귀한 능이버섯입니다. 한번만 몸속이 아주 시원하네. 버섯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능이는 하늘과 땅, 나무의 기운을 받은 가을 산천의 진객이죠. 능이버섯의 향을 따라 섬진강 안개 속을 걸어보겠습니다. 곡성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지맥이 지나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을 안개가 풍경을 더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곡성에 도착해 제일 먼저 옛 기차역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9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안개가 자욱하군요. 이게 관광열차였습니다. 이게 새로 맺는 건가 아니면 옛날 기차를 개조한 건가. 곡성은 안개에 젖어 아직 안개 거치는 시간이 안 된 문화입니다. 모두 관광객들은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이 기차를 타고 곡성을 대충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타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타고 곡성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올라가서 좀 동정을 볼까요? 이렇게 한 팀이세요? 내가 이렇게 가까운 거에서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서. 곡성이 뭐가 유명합니까? 내가 오늘 좀 삼계 능이 그렇지, 능이. 야, 능이버섯. 능이와 땅에서 나는 알이 뭐예요? 토란? 옳지, 토란. 땅에서 영어로는 알이죠? 토란. 기적 소리 참 오래간만입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풍경을 따라가 보니 긴 물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섬진강입니다. 한반도에서 9번째로 긴 강이죠.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깊고 높은 산맥이 이어집니다. 곡성의 짙은 안개는 바로 섬진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기기관차에서 내려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곡성은 전체 면적의 72%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온통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르다 보니 산이 꽤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워낙 곡성이라는 게요. 이 지명이 그냥 골곡자에다가 이 성이라고 쓰는 자 곡성 이렇게 쓰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 굴곡진 그런 계곡이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나도 생각이 되고요. 워낙이 또 여기 한번 오르려면은 곡소리가 한 번쯤은 아이고 난다고 해서 곡성이란 옛말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산의 깊이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 소리가 났는지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어휴, 여긴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에? 어휴, 나는 이거 기골입니다. 어휴. 능이를 좀 따볼까 싶어 나섰는데 산 초입부터 걷는 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역시 귀한 건 쉽게 얻는 법이 없나 봅니다. 산중턱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서 가야 돼. 이제 괜찮지만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거칠고 비탈진 능선일수록 능이버섯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 이쪽은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낭떠러지도 거기 거짜고 가봐. 거짜기 그 능선 쪽에 나. 능이밭은 길이 없어요. 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죠. 이제 요 산 능선만 좀 올라가면은 실제 이제 능이 나는 데는 잡목들이 없어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요. 거기 가면. 근데 이제 처음 있고 이런 데는 힘들어요. 나뭇잎하고 색이 똑같아갖고 자세히 안 보면 못 찾아. 1시간 반쯤 올랐을까요? 8분 능선을 넘어서자 능이버섯과 주민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예? 아, 금방 지나왔는데 저 발견했대요. 뭐가? 저기 있대요. 야, 진짜 올라오네. 요즘에 있을 거야. 그럼 또 있어. 빨리 캐. 봐봐. 능이버섯입니다. 나팔꽃처럼 긴 깔때기 모양을 한 능이버섯은 1년 중 9월 중순부터 약 한 달 정도만 볼 수 있는 귀하신 몸인데요. 크기가 10에서 20cm로 참나무나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아, 밑에까지 파야 돼. 단단해갖고 그러는 거. 능이버섯은 여러 개가 모여 있고 한 자리에 또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땄던 그 자리를 기억해 다시 찾아가는 게 나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향 좋다. 여기도 하나 있다. 능이는 버섯 중에 향이 으뜸으로 향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엄청 큰 거 하나 땄는데 자네 거나 내 거 최고 크구만 그래도. 세중이는. 재중이는 진짜 올라오기 시작한 거. 네, 요거 최고 지금 먹기로는 요거 최고 좋아. 이게 능이가 이건 단단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사실은 이게 말려도 수분이 많이 안 날라가 이런 것은 같은 능이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피었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 부위가 볼록볼록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속이 비었고 요것은 속이 단단히 차 있다는 거.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처음 해봤을 때는 사실 막 가슴도 울렁거리고 그래요. 첫사랑. 올라갑시다. 갑시다 형님. 첫사랑이 가득합니다. 능이버섯을 다루는 것도 애인 보살피듯 애지중지입니다. 품질 좋은 건 1kg에 10만 원이 넘는다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한 15일 따면은 뭐 그래도 몇백씩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 따라서 계속 능이만 따로 돌아다니는 거죠.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넉넉한 용돈벌이가 되니 사람들은 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한 산행이 점심때를 훌쩍 넘겼습니다. 솔찬히 딴 능이버섯으로 출출한 배를 달랠 모양입니다. 네, 이들의 점심 메뉴는 능이버섯을 넣은 삼겹살 구이입니다. 능이버섯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능이버섯과 삼겹살. 맛도 맛이지만 고기를 먹을 때 능이의 특유한 성분이 소화를 도와줘 찰떡궁합이랍니다. 맛이야. 그게 능이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죽어 없어져. 능이 향 때문에 이 고기의 그 약간
안 좋은 잡냄새 같은 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집에서는 거의 못 먹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먹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사실은 시골에서 이렇게 시골 분들이 막 이렇게 구워 먹는다는 자체가 상상이 안 가, 이런 거죠.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언제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능이를 먹기 시작한 건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수 없는 버섯으로 여겼는데 능이도 음식이 된다는 걸 누군가 발견했기에 오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숙 씨는 남들이 먹지 않는 풀이나 꽃으로 음식을 만드는 연구가입니다. 요즘 이거를 만들어서 먹으면 과자처럼 맛있고, 그것도 우리 전통 음식이라서 그 향기가 아주 좋고, 그리고 약이죠, 약. 자연에서 나오는 약. 가을 한철 자연에서 나오는 약의 으뜸은 역시 능이버섯입니다. 하얀 능이버섯은 말리면 단백질이 변해서 검게 되는데요. 약 90%가 수분이다 보니 12kg 정도 말리면 1kg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능이버섯은 완벽하게 아주 바싹 마르면 좋기는 하는데, 또 영양적인 면에서 좀 그러니까 한 80% 정도 말려서 냉동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말린 능이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음식을 만듭니다. 김혜숙 씨에게 능이버섯으로 한 전통 요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식초와 고추장을 넣고 무친 능이 초무침입니다. 곡성분들은 가난했던 시절 소고기 대신 능이버섯으로 단백질을 보충했답니다. 이 능이 초무침은 그 시절 먹던 음식 중 하나죠. 능이버섯이 항암 효과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요리법도 좀 달라졌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의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독성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데쳐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섞은다든가 이런 건 하지 말고 능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게 최고의 밥상이죠. 능이버섯의 맛과 향을 살린 김혜숙 씨만의 음식은 과연 뭘까요? 네, 첫 번째는 능이버섯 전입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묻혀 만드는군요. 아, 곱게 능이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능이가루예요. 바짝 말려 갈아 만든 능이가루는 양념으로 쓰면 좋은데요. 찹쌀가루에 능이가루를 넣고 능이버섯 삶은 물로 수분을 맞춘 다음 떡을 만듭니다. 능이버섯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게 별미입니다. 능이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무기질은 표고버섯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능이는 향버섯이라 할 만큼 독특한 향이 있어요. 또 무기질과 비타민이 다량이 들어있고 단백질 덩어리라 할 만큼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정양을 예방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굉장히 좋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는 물론이고 또 장내 노폐물을 배출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죠. 그래서 그 문헌에 보면 가장 좋은 버섯을 능이, 이가, 표고, 삼성이라고 할 만큼 능이버섯의 효능을 인정을 했지요. 곡성은 남부지방에서 능이버섯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손꼽히죠. 그렇다면 왜 유독 능이버섯 하면 곡성일까요? 곡성이 가진 지형적 특징이 능이버섯이 자라는데 유리한
환경입니다. 지형의 4분의 3이 산림지역인 곡성은 특히 참나무가 많은 편인데 능이는 소나무보다 참나무에서 더 잘 자라죠. 여기에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에서 발원된 수분이 물을 흠뻑 먹고 자라는 능이에겐 알맞은 환경인 셈이죠. 곡성에는 정말 좋은 이 참나무 등의 산림 자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우리 곡성 섬진강을 통해서 곡성의 그 좋은 참나무나 소나무 여러 가지 산림 자원들을 수송을 해갔고요. 그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우리 곡성 지역에 있는 좋은 많은 산림 자원들이 조금 훼손은 됐었지만 조선시대라든지 일제강점기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좋은 소나무나 참나무 등이 많아서 곡성에 정말 좋은 버섯류, 능이나 송이 등의 그러한 버섯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걸 또 많이 식용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엔 낯익어서 정겹고 계속 있어줘서 고마운 풍경이 언제나 가득 있습니다. 가을 곡성장의 인기 스타는 뭐니 해도 능이버섯입니다. 노전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흥정이 시작되죠. 얼마씩이요? 얼마? 더 받으면 10만 원 주고. 요거 괜찮아요. 그 정도 받으면. 할매가 직접 따왔지요. 네, 맞아. 할매는 버섯 호랭이요. 벌써 전문가단계요. 맞아. 할매가 우리 할머니가 따주셨어요. 아이고 참말로. 벌써 딴지 전문가단계 사람은 이렇게 생겨도. 버섯 좀 따서 가지고 그랬어. 언제 가서 이렇게 캐가지고서 장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막 따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2시 반이 나가나. 또 이제 그날 어째 못 오게 되면 또 저장 창고 여놨다가 또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야가 또 몰리지. 그게 먹을 사람은 좋지요. 내가 살게. 어? 내가 사. 사실은 괜찮아요. 그 정도 주면. 자, 쉬어봐. 맞아. 소주한다 5개다. 에, 맞아. 나는 거짓말. 나 오질 살아. 이럴 땐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죠. 부드러운 새벽 안개가 곡성의 하루를 엽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김수남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작고 왜소한 체구에 젊은이들도 오르기 힘든 팔두능선을 어떻게 오르실까 싶어 함께 따라보기로 나섰습니다. 반들반들하구나 집이. 사람이 생겼어. 봄에는 산나무를, 가을에는 능이버섯을 캐러 아침마다 산을 오른다는데요. 제 집처럼 산을 드나든 지 50년이 넘으셨답니다. 니얼밭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니얼도 혼자 평생 딴 데가 있은 게로 따지 다 한 데 가서는 못 따요. 벌써 여기서부터서는 사람이 벌써 벌밭 들어갔구만요. 길도 없는 숲을 어찌나 다람쥐처럼 잘 다니시는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그래 저거 니얼아요. 저 나무 밑에 가 있구만요. 저. 어디 있어요? 하하. 어째 보면 아, 여기요. 예. 어찌 못 봤을까. 아이고 야야. 용피다 너라도 보이나봐요. 진짜 장난해. 역시 고수는 다른가 봅니다. 이거를 한껏 타서 따면 다리가 가뜩 한나도 없으면 심하게 팔려갖고.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달려 나오듯
연신 능이버섯이 얼굴을 내밉니다. 불이 나가면 안 된대.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따뜻따뜻해. 그래야 기운이 안 나가요. 미연을 따면요, 오늘 꼭 덮어요. 이걸 덮어놔야 기운이 안 나가고 이제 3년 만에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절을 한뒤 힘해본 게 어찌게 힘해본 게 꼭 한 꽃 다섯 밖에 안 나요. 남아대면서 딴지는 절절절절절. 그나저나 시작부터 횡재를 했으니 어르신 오늘은 가뿐하게 내려가시겠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날을 이렇게 산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나는 복 없어. 나는 일복만 탔어. 잔나비 뛰다 정월 6살날이 생활이라 일복만 탔어. 일복. 근데 그저 구룩강생 복으로 묵고 살았어. 그러고 살았는데 그거 이거 저거 이거 이제는 참 허사요 허사. 살고 난 것이. 그래서 그랬다고 누구 보고 말을 해요. 새끼들 보고 말해요. 누구 보고 말해요. 이제는 입을 한 번 하고 머리는 짙게 한 거이 좋아라고요. 그런 게 다 돼버렸어 내가.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울지 알았다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60년 모든 게 팔자려니 하고 참고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김수남 어르신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버려야 했던 모든 즐거움과 편안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십니다. 희나야. 엄마. 오늘도 니를 땄대? 아이고 산게 땄네. 참 고생했네. 이거 따서 따오느라고. 됐어. 잘했어. 빨리 들어가. 출가를 한 두 딸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능이버섯을 다듬는 큰딸이 어르신은 성에 안차를 모양입니다. 비싸고 귀한 거라 그거 뜯으면 더 잘라낼까 봐서 그냥. 다 내부실 거예요. 오늘 안 예뻐 싹 몰라나. 근데 엄마 이거 저기서 못 먹으니까 다 잘라야 돼. 지방도 자연생이라 약도야 건설하지만. 어머니가 따온 능이버섯에 두 딸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손님처럼 멀찌감치 앉아만 계십니다. 엄마들이 많이 음식을 하는데 네. 딸들 직접 버섯. 아니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왜요? 우리 엄마 음식 안 하는데. 우리 엄마보다. 왜요? 딸내들 하지 엄마를 모셔놓고. 엄마 맨날 밖으로 당연한 거 돌아다니니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어머니가 산에 들에 매달려 살다 보니 집안일은 언제나 두 딸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뭐랄까 신선 그냥 일하시다가 대가르면 술 드시고 와서 주무시면 엄마 혼자 일하시고 그냥 우리 집 이끄는 건 다 엄마가 이끌었어요. 엄마가 계셨으니까 그냥 아마 우리 집이 이만큼 되고 우리들도 이만큼 그냥 성장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장이셔 우리 집은 엄마가. 우리 엄마 봐봐요. 남자 같으시잖아요. 농사엔 도통 관심이 없는 남편 탓에 어머니는 혼자 농사를 짓고 6남매를 키웠습니다. 같은 여자인 딸들이 보기에도 어머니의 인생은 모질고 고단했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어머니는 그런 음식들과 친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제 자식을 키워보니 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아픈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큰딸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목부터 메어옵니다. 지금 82잖아요. 어머니는 안 가겠다 하면 또 가시 오는데 가지 말라. 우리 엄마 딸 시킨 건 안 들어요 절대. 가지 말라면 더 가셔. 아유 나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등을 따다 팔고 그 예를 들어 나 이제 간병인 잠깐 몇 개 놓고 그때마다 몰라서 등을 따다 판 거를 큰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엄마 혼자 죽은 사람이 있어도 용돈도 못 주고 살잖아요. 그런 게 좀 걸려서 그렇죠. 한 줌의 능이버섯을 따기 위해 얼마나 산을 다녀야 하는지 잘 알기에 두 딸은 정성을 다합니다. 어머니가 능이버섯을 따자마자 내다 파는 탓에 자식들은 늘 향만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이버섯 닭곰탕은 특별한 날에 어쩌다 한 번 먹는 별식이었다는군요. 내친 김에 능이버섯 두루치기까지 준비합니다. 두루치기는 능이버섯을 넣으면 바로 볶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이의 강한 성분 때문에 고기의 제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조화로운 게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엄마, 좀 먹어봐. 이건 우리 식구들의 밥상이야, 엄마. 그랬더니 이거 따오려고 진짜 능을 맛있네. 힘들게 따왔으니까 이거 딸내미 끓여주는 거야. 끓여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세요. 고맙고 애쓰고 그래. 할아버지 이거 한번 먹어봐. 어떤 맛이야? 꼬들꼬들한 먹으면 진짜. 야가 꿈에도 올리고 요 양반이 싸우시느라고 고생했는데. 딸내들이 한 거이라 맛은 있어도 젊은 양반들이 잡잡아야 알지. 내가 딸내들 장만한 것을 내가 혼자 맛있어고 금방 이제 그렇게 뭔가 염소 항시 요리하는 것도 즐겁지만은 또 엄마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게 진짜 행복한 거죠. 가을 볕과 바람이 참 좋습니다. 발길을 돌려 찾아간 곳은 죽곡면 태평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한 윤정자 씨를 만나기 위해서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 씨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빼놓지 않고 꼬박 챙긴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할 때는 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석곡도 모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석곡, 곡선 다 아시잖아요. 많이 아셨죠 이제? 옛날에 많이 배워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17분이 제가 그때 여자 이장을 하는 그 도중이고 기간이고 해가지고 태평리 마을에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글쎄 우리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석곡 가는 장가 곡선 가는 장가 모르는데 우리 또 한번 배우고 싶다 하셔가지고 누가 이름 한번 써보세요. 안 잊어버렸나? 내 이름 써. 응, 그렇지. 내 이름 쓰지만. 응. 씌워두고, 네, 우하고, 내리고 이제 금. 세월이 약이라고 질긴 배고픔의 기억도 매서운 시집살이 서름도 다 지워졌지만 배우지 못한 서름은 어르신들에겐 지워지지 않는 가슴팍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고목 같은 나이가 돼서야 아물었습니다. 열심히 배운 게 있냐 어디 가서 이름 자세라면 찍어 지금 뭐냐면 다 알고 그래. 이제 막 보여요 이게? 차도 못 타고 다녔잖아 옛날에는 잘 모르게. 차도 어떤 차가 여기 온지를 몰라 서고 가면 전에는. 근데 지방은 가서 여러고 보면 우리 온 차가 아마 얼른 가서 올라가 타고. 너무 좋겠네 이제 뭔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되게. 자청에서 선생님이 되어준 윤정자 씨 덕분에 까막눈을 면했다는 어르신들.
한글을 배웠던 금쪽 같은 시간을 3년이 지난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3년은 윤정자 씨한테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랜만에 모두 모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산에를 못 가니까 너무 깊은 산이고 또 길이 험난해서 우리는 못 가는데 옆집에서 주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알려준 선생님께 학생들은 철마다 먹을거리를 챙겨주신다는군요. 다른 지역에선 아껴서 먹는 능이버섯도 곡성에선 후한 인심이 됩니다. 하나, 둘. 이거 어디다 생긴다. 오시기는 어르신들 만나러 오신다. 능이버섯 부침개가 완성됐습니다. 능이를 밀가루에 섞지 않고 고명처럼 올려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배운 덕분에 이젠 글씨를 몰라 설탕 대신 조미료로 바꿔 넣는 웃지 못할 해풍이 없어져서 살만 난다는 어머니들. 네, 공부가 끝난 다음 이렇게 음식을 해먹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사는 재미까지 느껴지신다는데요. 어울려야 잡채맛이 나듯 어울려야 고됨도 있고 서러움도 있죠. 그게 사는 재미가 아닐까요? 이것저것 챙겨온 어르신들이 고마워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능이 버섯 전골을 준비합니다. 전골 국물은 능이버섯을 데친 물로 맛을 냅니다. 능이버섯 삶은 물은 그냥 마셔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돌담길이 가을 운치를 더해주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많이 계시네. 네. 아이고 어르신네 뭐로 이러세요? 네. 윤 선생님한테 한글 깨우치신 분이 누구세요? 본인. 여기가 다 깨우쳤지. 아 여기 다 깨우친 분이? 저도 그럼 포함해서 한 10명쯤 되네요. 10명쯤. 자손들한테 편지 오는 거 읽으세요? 읽어요. 써서 보내든 그러니까, 말해도 오는 편지는 읽을 수가 있어. 금방 그 어르신이 손주한테 편지 쓴 거예요. 아 그러세요? 조금순 선생이세요? 네. 사랑하는 손주 내 혁이야. 내 혁기야. 그러니까 내 손주야 이런 얘기지. 항상 몸 건강해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할머니도 우리 혁기 잘 되길 바란다. 꼭 잘 될 거야. 할머니도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한단다. 이렇게 나한테 편지도 할 수 있지 않니? 아이고 저도 이거밖에 이런 내용밖에 못 쓰는 거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한글은 서툴지 몰라도 어르신들의 음식 솜씨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능이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맛이 좋았습니다. 평소에 시를 좋아하는 윤정자 씨가 이 시간을 글로 담았습니다. 다시 만나 반가운 얼굴들. 예전처럼 생기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 뵈어 너무 반갑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여기가 섬진강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저 은파 보이시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저 뒤에 수석들이 가지런히 있고 이 팔공산 중턱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이제 순창을 지나서 여기 곡성을 지나 남해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곡성의 자연이 내주는 풍요는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들판도 아주 풍년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 한번 옮기시죠. 곡성은 깊은 계곡만큼 분지가 많습니다. 계절이 무르익는 동안 옹골찬 땅의 기운을 품고 자란 주인공은 땅이 품은 알, 토란입니다. 토란은 분지에서 잘 자라죠. 제철을 맞은 토란 수확에 신풍리 마을 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곡성군의 토란 생산량은 한 해 평균 900여 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토질과 기후, 물이 다른 데보다 더 좋은가 봐요. 확실히 맛도 좋고 그 생산량도 많고 그다음에 또 빨리 나오고 다른 데보다 똑같이 심어도 여기가 더 빨리 수확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와 대지가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토란의 습성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누이버섯처럼 말입니다. 지금 토란 모두 거두시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나무 토막은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털라고? 토란이 이렇게 딱 악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그냥 터는 거예요 무조건. 뒤집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렇게 갖고 예. 아유 잘 안 되네 이것도 또. 그냥 캐면은 그냥 토란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벗겨야 되는구만. 네, 벗겨야 돼요. 맨 위에 엄마가 있고 또 그 아들이 있고 또 손자가 있어요. 이거 토란. 어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다 이렇게 달라붙어. 대가족이네 대가족이야. 네, 그래서 이걸 많이 먹고 얘기 못난 사람들도 자손 낳기 위해서 이걸 많이 찾는데요. 자손. 사모님은 그러면 아기를 몇 두셨어요? 아, 넷이나 뒀어요. 어휴 네. 여기는 한 20대인데. 그러면 사모님은? 겁나요. 겁나요? 예, 너무 많으시면? 5명이나 돼요. 5명, 아유 참. 토란은 고려시대 이전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유일한 농말 섭취원이었습니다. 토란이 좋기는 좋지요. 모든 배고픈 시대에 그 허기를 막아준 거 이 토란이고 토란을 먹으면 애기들 변비도 좋고. 추석이면 토란국을 먹던 어릴 때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군요. 노래 하나 하시오. 예. 뭐지 처음엔 첫째 가사가 뭐지? 산 좋고 물 물 좋은 좋은 곳 단다다다단 대왕강이 흐르는 곳 이곳이 멋진 중곳 품질 좋은 토란탕을 끓여 먹으면 용왕님의 평안도 모두 사라지네. 노래 한 자락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더합니다.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시간입니다. 토란 최고야. 20년을 넘게 토란에 매달려 살다 보니 손경미 씨는 토란 손질부터 요리까지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토란은 끈적끈적한 물이 나오니까
이 소금물에 한 20분 동안 담궈 놓다가 조리를 해 드시면 저 맛있게 되고 이 끈적한 것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담궜다가 음식을 하면 토란의 아린 맛이 없어지는데요. 손질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껍질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다듬지 말고 조금 두껍게 벗겨야 하는 거죠. 토란하면 뭐니 해도 구수한 맛이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토란국일 겁니다. 텁텁하게 걸은 들깨가루를 넣어 뽀얀 국물의 맛과 향을 더합니다. 능이버섯도 들어갑니다. 가을 한철에만 나는 능이버섯과 토란, 이때 아니면 이런 호사도 없을 겁니다. 토란은 섬유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라 소화에 참 좋습니다. 먹거리가 가득해 배탈 나기 쉬운 추석에 토란을 먹는 건 그 나름의 지혜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맛이 느껴지지 않는 순백한 맛이 토란의 제맛이라는 걸 어렸을 땐 잘 몰랐죠. 그래서 손경미 씨는 네 아이의 입맛에 맞는 토란 음식을 자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풋고추와 소고기를 넣은 토란 장조림입니다. 토란은 칼슘이 감자보다 많고 멜라토닌 성분이 있어 성장기에 좋다고 합니다. 쨍쨍한 8, 9월 볕에 말린 토란잎도 입맛을 돋게 하는데 그만이랍니다. 어린 시절 소나기가 내리면 넓디 넓은 토란잎을 쓰고 다녔는데요. 그 푸른 잎이 산나물 못지않은 식재료가 됐습니다. 푹 삶은 토란잎에 된장을 넣는 건 대대로 내려오는 이댁만의 숨은 요리법입니다. 토란잎이 덜 볶아지면 목이 간지러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된장에다 튀겨서 먹으면 목 간지러운 게 없어져요. 손경미 씨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왜라는 질문에 쫓겨 허겁지겁 살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깨닫는 게 또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마늘이나 파도 없이 간장만으로 맛을 낸 단순한 음식이 깊은 맛을 낸다는 것도 그때쯤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아영 이름도 어느 알았어 보니. 이건 토란 줄기고요. 줄기? 예. 이게 이제 우리 저 고기 대신 먹던 거예요, 그지? 예. 넌 네가 이 맛을 아니? 파향. 벼농사가 어려워 농사를 포기하려고 할 때 마을 분들에게 농부의 자존감을 되찾게 해준 건 토란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농사가 좀 덜 됐지만 며칠 있으면 농업인의 날도 돌아오고 농업인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훌륭하셔요. 어? 무슨 빨리 자라서 돈만 생각하려면 확확 뭐 뿌려가지고 이럴 텐데 얼마나 참 생각이 많으셨어. 나고 자란 땅을 탓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벼농사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섬진강 주변 마을 분들은 가을이면 토란과 능이버섯에 더 매달려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토란은 추억의 음식인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길을 가다 가을볕을 머리에 이고 빨래를 하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정겨운 모습에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더군요. 눈이 어떻게 되세요? 고부질이죠, 어떻게 돼. 100살이요. 100살이신데 이렇게 나와서 빨래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6남매 키우고 또 손자들 6남매 키우고 게 한 나무 거식을 것도 없어요.
이사 할 것이로 알고 있지요. 아이고, 100세라는 연세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시네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슬쩍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44년 전에 혼자 된 임계림 어르신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논밭에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보고 이 밭농사만 지었지. 밭농사만 지고 그런 게 참 힘을 많이 봤어요. 외가에. 친정해. 그러고 세상을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며느리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가난한 시집살이에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어르신은 칠순이 넘은 아들 내외가 안쓰러워 오늘도 한사코 따라 나섭니다. 손바닥만한 땅이 있을 때부터 빼놓지 않고 꼭 챙기는 게 토란입니다. 엄마, 요거 낮에 토란국끼리 드리려고. 그래.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짓는 게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도 가을이면 시어머니가 유난히 좋아하는 토란이 있으니 반찬 걱정이 덜합니다. 토란국을 앉혀놓고 토란대로 볶음을 합니다. 토란대는 세러리보다 칼슘이 40배나 높아 나이 드신 분에게 좋은 영양식입니다. 육개장에 고사리처럼 들어가는 게 토란대죠. 이 댁에선 자극적인 매운맛 대신 간장으로만 양념을 합니다. 푹 삶아 토란대 고유의 향과 맛이 듬뿍 우러난 토란대 무침. 시어머니를 위한 요리입니다. 알토란처럼 자식 6을 키워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인지 며느리 하정자 씨도 6명의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시집살이야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 시어머니가 있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시어머니를 위해 능이버섯까지 챙겼습니다. 해가 갈수록 입맛을 잃어가고 소화에 좋다며 흰죽만을 고집하시던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챙긴 능이버섯입니다. 며느리가 상을 차리는 사이 시어머니는 책을 꺼내 드십니다. 어릴 적 문지방 넘어 배운 한글로 손수 써서 만든 책입니다. 친정에서 클 적에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공부밖에는 몰라 그랬어요. 공부만 그렇게 알으시고 여자들은 백화태를 나오면 안 된 걸로 알으시고. 돋보기 없이도 척척 잘 읽으시네요. 대강만 저보다 낫습니다. 싸우니 우리 사돈 부산에서 너만 좋다고 하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효도이지 싶어 아들 정주택 씨는 맛있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맛있다. 어머니, 아까 그 능이버섯 이거 잡수고 건강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요거 이래 드렸은 게 많이 잡수. 그래. 예, 건강하지. 천천히 좀 많이 드세요. 더 잡수시오. 많이 잡수어요? 좋죠 뭐. 잘 드신 게 좋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진짜로. 그보단 더 좋은 일이 어디였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힘내시라고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사요. 며느리가 잘한 게. 성질을 맡아서 잘해준 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자식들의 바람에
제 마음도 보태봅니다. 안개 자욱한 섬진강 그곳엔 하늘과 물을 품은 숨겨진 보물 능이버섯이 있습니다. 능이버섯처럼 진한 인생의 향이 배어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안개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산들이 모두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요, 세상 모든 게 다 순간이고 한철이라는 말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단풍도 그렇고 능이버섯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에도 곡성에는 능이버섯 향이 가득 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낮과 밤 바람과 공기, 사람들의 몸짓과 감정이 담긴 곡성의 능이버섯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내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